네, 2010년 47회 7번 문제. 자, 가시광 영역에 있는 빛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은 물리 시험 문제로는 적절한가 싶기는 한데, 뭐랄까 지엽적이라기보다는 좀 치사하죠.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쪽에 대략적인 진동수 값을 외우고 있거나 파장 값을 외우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. 특히 이제 파장 같은 경우가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파장이 대략적으로는 400에서 대략적으로 700 나노미터 뭐 요 정도 값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그건 논외로 하고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파동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. 그러니까 얘를 써먹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하이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진동수라는 게 파장분의 빛의 속력 이렇게 되겠죠. 요 자리가 3 곱하기 10의 8승. 그럼 여기가 대략적으로 앞자리 숫자만 보자면 4에서 700 사이 요 정도가 될 거예요. 그죠? 그럼 만약에 4로 들어갔으면은 숫자만 보자면 4분의 3이 나올 거고, 7로 들어갔자면 숫자만 보자면 7분의 3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를 골라주십시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원래 이제 뒷자리까지 깔끔하게 보는 게 좋기는 한데, 그러면 얘가 대략적으로 0.75 정도가 되죠. 그러니까 요거는 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. 뒤에 제가 10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는 전혀 표시를 안 했으니까. 그죠? 그 다음에 7분의 3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요거랑 거의 근사치에 있는 6분의 3을 생각을 해보면은 0.5 어쩌고 이렇게 될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 너무 정밀한 계산을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앞자리에 숫자들 보니까 뭐 1, 6, 1.5, 3 이런 아이들이 보이죠. 그러면 한 칸만 당겨가지고 보면 7.5에서 5 사이에 있는 거, 요 정도 값을 골라달라는 뜻이거든요. 그죠?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게 2번 하나밖에 없어요. 답은 이렇게 고를 수는 있는데, 근데 요거는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. 너무 좀 다소 치사하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. 그 빛의 파장별로 이름별로 파장값, 진동수 값을 외우고 꼭 들어가야 되나 싶는 것, 그 부분은 저도 약간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. 자, 어쨌든 변형 문제 보시면은 전기장 방향과 자기장 방향은 서로 수직하다. 빛이라는 게 전자기파고요. 전자기파라는 거는 전기와 자기의 진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, 요때 전기, 자기의 진동이 서로 수직하다라는 특징이 있죠. 요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2번 자외선 영역에 있는 빛의 진공에서의 속력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빛이라는 아이는 진공에서의 속력은 전부 다 C로 똑같고요. 그 C가 약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아닙니다. 빛의 특징, 진공 중에서는 모두 다 속력이 똑같다. 자, 그 다음에 3번 진공 중에서 진행하던 가시광선이 공기로 굴절을 하게 되면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파장이 길어진다.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뭘 물어본 거냐면 굴절에 대한 거를 물어봤죠. 그죠? 그러면 어떤 내용을 물어본 거냐?
빛이란 아이는 진공에서 최소 굴절률 가장 빠릅니다. 그죠?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에 해당이 되고요. 공기는 뭐 1점 아주 작은 숫자로 얼마 이렇게 되긴 할 건데 어쨌든 굴절률 자체는 진공보다는 공기가 약간은 커요. 그죠? 그러면은 굴절률이 커졌다, 굴절률이 커졌다 라는 건 느려졌다, 속력은 느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이 부분을 질문을 한 겁니다.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을 하고요. 진동수는 파원이 결정을 합니다. 즉 직접적으로 변했다는 표현이 없는 한 진행 과정에서 진동수가 변하지는 않아요. 근데 속력이 느려졌기 때문에 파장은 짧아져야 되겠죠. 그죠? 커질 거면 같이 커지고 작아질 거면 같이 작아져야 되니까.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